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1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13일의 금요일이죠. 오늘이. 무서운 날이긴 한데 시장도 어떻게 밤사이에 여러분께 공포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 정도 수준의 물가지표 발표가 됐었고 이 가운데 매주 이제 주말 전에 발표가 되고 있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긴축을 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전히 고용이 강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초반에는 출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뉴욕 증시 가장 중요했었던 CPI 발표 내용과 또 그래서 어떻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금요일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밤사이 발표됐었던 CPI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뿌려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 또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도 오고 그러네 걱정 싹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비가 진짜 많이 내려서요. 저는 이제 어두울 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수준이더라고요. 와이퍼를 아무리 움직여도 그 정도로 좀 많은 비가 내리는데 부디 여러분들의 아침 출근길에는 사질이 없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화면에 넣어달라는 또 의견이 있네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부분 저희 제작진께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제 아침부터 제가 바쁘게 컴퓨터를 움직였는데 지금 제 앞에는 마우스가 먹히지 않는 저희 컴퓨터를 마주하고 있어서 왜 이러나 아침부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3대 지수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안 되니까 저는 저의 휴대전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럴 때는 휴대전화가 이렇게 스마트폰화 된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대 지수 상승 마감 그리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CPI 지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64%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0.34%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4%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CPI는 예상과 같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CPI 상승률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5%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 이 6.5라는 숫자는 2021년 10월 이후에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라는 점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정말 조금이나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완화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밤 사이에 그 페드워치 툴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들, 기준금리 앞으로 2월 초에 인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인상을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90%로 훌쩍 웃도는 상승률이 보였던 25bp 인상 쪽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50bp, 75bp 인상에 있어서 이제는 요게 끝났다. 25bp 인상을 할 것이다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불을 지펴준 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몇 차례 금리를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 번에 75bp 인상했던 시대는 확실히 지났다. 앞으로는 25bp 인상이 적절할 것이다. 라는 발언에도 시장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채권 금리는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4.109%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3.4% 초반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뜯어보겠지만 주거비 또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좀 강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요 며칠 사이에 코어 CPI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슈퍼 코어 CPI 서비스 관련한 지표가 유의미하게 좀 꺾일 수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직은 연준이 원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긴축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질 시기는 아니다라는 해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대비해서 1,000건 감소하면서 20만 5천 건으로 나타나면서 월가의 전망치였던 6천 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밑도는 부분. 그래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혹은 과열돼 있다로 평가가 되면서 이 부분은 또 연준의 긴축의 배경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흔들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맵을 보자면 애플의 주가는 0.06% 소폭 하락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1%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가 어저께 3%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인텔, AMD 주가도 모두 강세 흐름.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아쉽게도 1%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옆으로 보면 메타가 요즘에 괜찮아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에 대한 월가에서의 올해 탑픽에도 이 종목이 꼽히면서 주가는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구글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디즈니 관련된 소식이 있죠. 나이키 회장인 마크 패커를 새 회장으로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4% 이상 올랐다라는 소식. 그래서 그럴까요? 넷플릭스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아마존은 좀 쉬어가는 가운데 테슬라도 아쉽게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쉬어가지 않았죠. 0.28% 소폭 올랐고요. 아마존도 0.19%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또 맵을 제 컴퓨터로 볼 수 없어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봐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아마존 강보합, 테슬라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주행과 포드의 주가도 각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필수 소비재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 타겟 정도만 소폭 0.5% 가까이 올랐고요.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펩시 등의 종목들은 0.3에서 많게는 0.29%까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주들이 어제 또 올랐습니다. 1% 넘게 오른 엑슨모빌,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2% 넘는 강세 움직임이 보였고요. 가운데 있는 헬스케어 섹터는 좀 어제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존슨앤존스, 일라일리, 특히 에버비의 주가가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제 금융주 쪽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약간 혼조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시티뱅크 좀 혼조 가운데 JP모건의 주가는 약보합권, 웰스파고나 시티뱅크의 주가는 시티그룹의 주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쭉 봤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심층 인터뷰나 월가의 소식에는 이 물가 관련한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곧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과연 첫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잠시 후에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낯선 용어, 복잡한 그래프, 매일 쏟아지는 뉴스, 경제에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라 답이 없어요.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 비슷한 내용들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반복해주는 게 제일 나아요. 우리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 괜찮은데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 버블이 온다. 언제 그랬냐? 98년도.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좌우로 알아야죠. 그러니까 사례를 이렇게 좀 여러 개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의가 이 시간이에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복잡한 내용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이해시켜주는 20시간의 경제 수업. 수강생들이 극찬한 미친 강의력.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 2023년 봄이 오기 전 경제 기본기를 완벽하게 끝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가 내리는 날에는 그리고 혹은 눈이 내리는 날에는 출근길을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려야지 안전하게 회사에 도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시고요. 심층 인터뷰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가 시원하게 내립니다. 날씨는 진짜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세차한 지가 좀 됐는데 네. 오늘 차가 아주 세차를 자동 깨끗하게 세차. 했습니다. 또 비가 뭐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면 오히려 세차 안 했을 때 좀 이렇게 얼룩이 지는데 오늘같이 시원한 비는 정말 때를 씻겨 내려가게 해주는 그 정도 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뭐 공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 비는 우리 출근하는 분들 좀 힘들긴 네. 하겠지만 공기를 좀 맑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지금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 밤에 굉장히 또 빠르게 요 CPI 내용부터 업데이트 해 주셨네요. 어떤 이야기? 어제 CPI가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반쯤 발표됐죠. 그쵸. 근데 이제 뭐 예상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히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1월 2일 날 우리 첫날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작년 2022년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인데 더 이상 아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얼만큼 안 좋아졌다가 이제 회복이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경제는 안 좋아지지만 금융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주식 채권 다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큰 그림은 이제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CPI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내일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준으로 금요일 날 금융주 항상 이제 우리 분기 실적은 그 미국의 뭐 JP 모건 이런 데들이 이제 실적을 오픈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금요일 날 JP 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을 발표해서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회사는 1월 말하고 2월 초에 대부분 발표를 해요. 근데 우리 4분기 실적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대한 좀 기대 가 어느 정도인지 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 우리가 이제 순양 기업 그 진양철 회장님이 되게 화제를 했는데 네.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원래 되게 좋은 그 투자 대상이에요. 장기적으로 주인 의식을 갖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패밀리 기업인 LVMH, 루이비통 외에 76개 브랜드를 가진 데가 네. 그 회장이 5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인 장녀가 좀 더 그 메인 디오르 회사의 이제 CEO로 취임을 해서 시장을 상당히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쪽도 그래서 장자생긴가요? 근데 뭐 되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동안 계속 경영 관련된 일을 쭉 해와서 그래서 시장은 좀 불안감보다는 좀 편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어떻게 네. 보면 LVMH, 케어링이 다 중국 리오프닝 소외주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최근에 나온 그걸 보니까 우리 사학개미 주주가 70만 명.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유 주식이 한 10조 원쯤 돼서 국내 주식하고도 비교해도 카카오 그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들고 있는 금액하고 비슷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테슬라 얘기를 좀 하고 특히 아까 제가 이제 LVMH 승계 얘기도 했지만 지금 일론 머스크 다음에 넘버 2 톰 주 그 뉴질랜드계 중국인이 좀 화제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 포함해서 좀 테슬라를 좀 업데이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I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저도 한참 많이 분석할 때 이제 네. 그림이 나오거나 그림을 이제 그리고 나서 이거 참 그림이 아름답다, 뷰티풀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12월 CPI 물가 지수가 예상대로 나왔고 네. 우리가 여기 보시는
중요한 건 전월 대비, 그러니까 12월이 11월 대비 얼만큼 올랐나, 전월 대비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것은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러니까 12월이 2021년 12월, 1년 전하고 어땠냐. 둘 다 아주 그림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11월도 이미 급격하게 둔화가 돼서 그 전달 대비 상승률이 0.1%에 그쳤는데 네. 시장이 예상한 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0.1% 감소할 거로 지난달에 나왔는데 실제 숫자는 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전월 대비 진입을 했고 네. 다음 페이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전월 대비. 그래서 이 물가니까 이제 증가율이 떨어지는 게 좋겠죠. 어느 그쵸. 정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뭐 연준이 목표한 2%까지 떨어지면 좋은데 제가 아까 뷰티풀하다는 얘기를 한 것은 이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지금 둔화되는 모습. 네. 그래서 2021년 1월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실제 이제 물가 수준이 증가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다만 이 근원 물가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나 음식료 값을 제외한 것도 둔화가 됐지만 5.7% 둔화되는 폭은 좀 낮다. 그래서 크게 보면 에너지 값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값, 뭐 내구재 다양한 제품 값이 다 떨어져서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지만 서비스 부분이 여전히 물가가 좀 세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쉘터 인덱스, 네. 거주비, 주거비는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지 않다. 주거비는 0.8%.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금 재계약이 되는 렌트를 대입을 해서 CPI를 계산을 해보면 네. 지금 거의 전년 동기 대비 CPI 전체의 상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퍼먼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네. 상당히 이 CPI의 숫자만 봐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상당히 건실하고 큰 흐름이 좋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그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이제 관심을 좀 덜 기울여도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연준이 엄청나게 노력을 금리 인상을 많이 한 게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미국 500대 기업, S&P 500대 기업의 분기별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율인데 왜냐하면 이제 계절성, 시즈널리티가 있어서 네. 전년 동기를 보는데 첫 두 개 작년 1분기, 2분기만 해도 뭐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가가 11%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이게 급격하게 둔화가 되면서 3분기에는 증가율이 3%에 그쳤고 지금 이제 4분기는 애널리스트 최근에 이제 많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항복한다 그러죠, 애널리스트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는 또 그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왜냐면 주가가 이미 선반영을 하니까. 네. 근데 실제 그 작년 4분기 실적이 한 플랫,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시장은 이걸 많이 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오일이랑 가스 회사를 제외한 그 전체 시장의 기업이익 성장률을 보는데 그것은 5% 감소로 지금 나타나서 시장의 기대치는 많이 내려와서 제 생각에는 큰 어닝스 쇼크는 없을 걸로 보고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업 실적이 진짜 포커스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그건 것 같아요. 4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CEO들이 보통 분기 실적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애플도 그렇고 뭐 그 저커버그도 메타에도 그렇고 알파벳 CEO들이 나와서 다음 분기 아니면 한 1년 정도 그 가이던스를 뭐 정확하게 숫자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질적인 코멘트를 하는데 대부분 CEO들이 2023년에 대한 전망에 말을 되게 아꼈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이미 우리 2023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4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조금 더 구체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좀 시장 그러니까 이제 각 업종별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을 시장에서 좀 찾잖아요. 준비해 주신 자료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의 미국 경제 전망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걸까요? 이제 그 금년에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게
작년에는 뭐 쉽진 않았죠. 어려웠지만 작년에는 인플레 핑계를 대고 기업들이 물가 상승을 그러니까 제품 가격을 엄청 많이 올렸죠. 맞아요. 그래서 명목 기준으로 작년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미국 경제는 거의 1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성장은 한 2%지만 이제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려서 그래도 매출을 발생시키기가 좋은 환경이었는데 올해는 경제도 어렵고 물가 상승에 대한 저항도 많아서 명목 성장률이 작년에 반 정도 수준이 4, 5%밖에 안 돼서 기업이 매출액을 증가시키기도 어려우니까 올해는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환경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변수이고 오히려 하여간 물가 금리보다는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진은 역사적 최고 수준의 마진이 유지될까에 대해서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50년, 그러니까 지난 한 70년 정도 데이터, 미국 그 정부 데이터인데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의 세전 순이익을 GDP 대비 퍼센티지를 본 거예요. 매출액 대비가 아니라. 근데 뭐 그 큰 추세는 비슷한데 역사상 최고치 14%에 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ESG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적을 해요. 이 기업들이 그동안 생산성도 많이 높이고 여러 가지 잘한 면도 있지만 네. 이렇게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노동자들한테 돌아갈 몫을 빼앗아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S 관점에서 노조도 미국에 많이 생기고 임금 인상 요구 그런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들이 이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이제 지나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마 마진은 금년 들어서 좀 전반적으로 압박이 될 것 같은데 미국 기업들이 워낙 뛰어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1 환율이 옌 달러 환율이 어제 129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좀 약세로 가면서 기업들이 작년에는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들었는데 수출업체들이 올해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쿠션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상쇄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이제 금융주부터 항상 시작이 되는데 4분기 은행업종 금융주들의 실적 예상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행 실적은 우리 그 서학개미 분들이 톱50 보유 종목이 금융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저 3% 미주미에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은행주를 하나 정도는 갖고 가면 좋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랑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되게 중요한 게 네. 왜냐면 은행은 개인, 기업, 모든 대기업, 소상공인 다 대상으로 장사를 하잖아요. 대출도 주고 신용카드 사용도 하고 그래서 은행들의 실적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은행들의 CEO의 코멘트를 통해서 경기를 가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CEO 중에는 JP 모건, 제이미 다이아몬드처럼 경기 침체를 강하게 워닝을 한 사람도 있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브라이언 머니앤처럼 뭐 경기 침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제 그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4분기 실적 발표, 그러니까 내일 우리 이제 우리 국내 기준으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실적들을 우리가 많이 볼 텐데 그런 코멘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건데 미국의 6대 은행들이 4분기 은행 이익은 한 15% 정도 감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 순이자 수입, net interest margin이 늘어나서 긍정적인 건 있지만 이제 경기 침체를 이유를 대고 은행들이 충당금을 최근에 좀 쌓았어요, 되게.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증권 부분 투자은행은 되게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 월가의 CEO들의 코멘트를 우리가 눈여겨보자. 그래서 아마 주말에 이제 JP 모건이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시티건 이제 이런 CEO 코멘트를 우리가 언론, 인터넷 통해서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LVMH 가족 승계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저분이시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버나드 아르노 그 회장, 그러니까 네. 이제 LVMH는 이제 대표적인 가족 기업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그 패밀리가 76개 브랜드를 직접 해요.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이 이 그 여성분,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아르노 회장님이 70대 초반 중반쯤 되고, 요 따님이 보니까 한 40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명품 사업은 한국 사람, 중국 사람도 못하고 미국 사람들은 못하고 영국 사람도 못해요. 버버리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불란서 사람들, 그다음에 일부 프랑스. 이탈리계만 잘할 수 있는데
LVMH도 이제 그 창업자인 버나드 안로 회장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네. 이제 2세로 넘어가고 그거를 시장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패밀리가 경영을 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네. 여기 그 그림 사진이 나온 게 그 첫째 따님 장녀인데 경영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대표 브랜드 루이비통의 넘버 2, 그러니까 제2인자 그 브랜드였는데 디오르가 루이비통 다음으로 큰 브랜드예요. 네. 거기만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디오르의 CEO로 선임이 됐고 디오르의 CEO를 하는 분이 루이비통의 CEO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장은 이런 그 패밀리 기업에 특히 이제 좀 경영 능력이 검증이 된 우리 2세들의 그 이제 좀 그 타이틀이 높아진 것을 이제 좋아한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패밀리 기업들, 뭐 유럽에도 많고 아시아에도 많고 우리 한국에도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대표적인 그렇죠. 패밀리 비즈니스, 미국에도 많고. 근데 이제 패밀리 기업은 장점이 워낙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국내에서는 좀 안 좋은 면도 많이 드러났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주가 성과가 여기 일반 기업보다 훨씬 높다. 거의 매년 매출 성장률도 높고 수익성도 높고 재무 건전하고 그다음에 오너십에 기반해서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 뭐 LVMH 같은 데 보면 시총이 500조 원이 넘고 장기 주가 성과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영상을 찍은 것 중에 LVMH는 퍼가 한 25배쯤 되는데 케어링, 구찌를 갖고 있는 케어링이 퍼가 한 15배밖에 안 돼요. 최근에 주가가 좀 안 좋아서 왜냐하면 중국 사람의 구찌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오히려 최근에 리스크로 그 브랜드의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 두 개 다 명품의 그 대가 이 엠파이어인 두 개 회사가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진 그러니까 진정한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 항상 교수님께서 강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업데이트된 소식을 보면은 어쨌든 이 승계 작업을 통해서 뭔가 지금도 사실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결속력 있는 브랜드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시총이 지금 1인데 그 자리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그러니까 있겠죠. 이 명품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짝퉁 모방을 하기도 어렵고 물론 이제 심천에 가면 짝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제품을 복제하기도 어렵고 네. 그만큼 진입 장벽이 있고 대체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불행이 빈부격차는 커지지만 이제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명품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이제 네. 그런 거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물량도 늘고 제품 가격도 계속 올려서 아마 성장을 계속 높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LVMH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테슬라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주가가 좀 오르나 싶으면 떨어지는 날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학개미 분들 중에 테슬라 주주가 70만 명. 그다음에 이제 지분율로 따지면 1.7%.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그 주주를 다 합치면 6위쯤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 2, 3, 4위는 네. ETF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액티브하게 주식을 들고 있는 기준으로 톱 3에 든다고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좀 바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경영을 실제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제 톰 주.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태어나긴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뉴질랜드 국적을 갖고 있고 학부는 뉴질랜드에서 나오고 대학원은 그 듀크 미국 대학 거기 되게 좋은 데입니다. 거기서 MBA를 하고 그 테슬라 상해 공장의 그 중국 법인장을 네. 하면서 거의 뭐 일론 머스크만큼 워커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전 침대를 놓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러한 그 아주 뛰어난 실천력, 그 일에 대한 포커스를 보이면서 이제 아시아 헤드가 되고 최근에는 미국 본사로 불러들여서 미국 전체 오퍼레이션을 총괄하면서 글로벌 세일즈 헤드. 그래서 실질적인 넘버 2다. 그런 타이틀을 공식 회사가 발표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되게 화제가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네. 저분 얘기가 참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좋은 측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로 집중된 그런 시각이 좀 분산되는 효과를 이 탐, 주가 가져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 늘 질문을 던집니다. 테슬라는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가, 네 가지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그래서 할게요. 이제 우리 그 뭐 작년에 테슬라 주가 많이 빠지면서 네. 참 우리 모두 다 힘들었는데 그쵸. 지금 이제 뭐 주가가 최근 한 1, 2주 동안 좀 강세를 보여서 약간 뭐 123달러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네 가지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장기 성장성, 두 번째는 마진, 수익성, 세 번째는 브랜드, 테슬라 브랜드가 뛰어나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종합해서 밸류에이션이 어떤가. 그래서 성장성이 둔화되는 건 사실이고 최근에 제품 가격을 다 낮췄죠. 국내도 보면 Y 모델을 1,100만 원장까지 깎았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여의도에 매장이 있잖아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잠깐 가봤어요. 근데 매장이 국내는 좀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마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게 워낙 수익성이 높았고 그다음에 원재료 값이 좀 떨어지니까 수익성은 조금 악화되지만 크게 무너지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는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그런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브랜드가 많이 망가졌는데 결국 본인이 컴백을 해서 이거는 회복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밸류에이션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지금 퍼가 20배 수준이면 우리가 길게 보면 리스크 리워드가 되게 유리하다. 특히 이 회사의 장점은 소프트웨어의 엄청난 절대적인 우위. 네. 그런 점을 우리가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좀 뜯어보자면 성장성을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좀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 작년에 매출액 806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평균 131만 대를 팔았는데 6만 1,500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작년에 평균 판매 단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5%씩 판매량이 성장한다고 가정을 하면 130만 대 작년에 판 게 5년 후 2027년이면 400만 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2천억 달러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250조 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때가 되면 좀 더 그 보급형도 나오고 최근에 가격 인하도 해서 판매 단가가 5만 달러로 좀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 매출액에다가 15% 순이익률을 곱하면 순이익이 한 3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7~18조 원쯤 되죠. 그래서 이제 한 20배 정도 곱하면 지금 주가 기준으로 한 190달러, 200달러 정도 나와요. 그래서 뭐 엄청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진 않겠지만 그 정도면 굉장히 리스크 리워드가 괜찮은 수준이다. 그래서 들고 계신 분은 제 생각에 당연히 들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자동차의 항상 업종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테슬라가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익률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숫자를 보니까 역시 비싼 차가 이익률이 그러니까 이제 좋군요. 그 테슬라에 대해서 아직도 고평가됐다고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네. 뭐 현대차, 폭스바겐, 도요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퍼가 5배에서 10배. 근데 이제 원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수익성도 낮고 마진이 뭐 평균 뭐 좋은 사이클 안 좋은 사이클 하면 한 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퍼가 워낙 낮은데 자동차 회사에서도 명품 럭셔리에 포함이 되는 페라리는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퍼가 34배, 40배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폴쉐가 작년 하반기에 그 독일에 상장됐죠. 여기도 퍼가 19배. 그래서 테슬라는 브랜드 가치도 좀 뛰어나고 우리가 소프트 회사의 장점, 그러니까 회사의 탄생, 출생,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이 틀리기 때문에 한 20배 정도 퍼를 주는 것은 크게 무리가 아니다. 그런 프리미엄은 저는 유지가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두 개의 리그가 좀 따로 있는 거죠. 명품 브랜드, 고성장하는 브랜드, 티어 1하고 그다음에 일반 범용 자동차를 생각하는 일반 자동차들 퍼. 두 가지 리그가 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늘 지적해주고 계시는 테슬라의 5대 리스크 순위에서 일론 머스크 순위가 기존에 아래에서도 1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의 뭐 2년 내내 네. 테슬라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리스크를 항상 얘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가격이면
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리스크, 일론 머스크의 키만 리스크, 그다음에 개인 투자가 비중이 큰 거, 중국 리스크, 핵심 인력이 이탈이 종종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결국 자동차를 할 텐데 구글도 최근에 보면 인포매틱스나 이런 쪽에 계속 여러 분야 진입. 오늘도 나온 게 폴시가 이제 구글하고 손을 잡는다. 뭐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 진입을 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하면 장기 투자를 해도 조금 마음이 편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테슬라의 주요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훌륭한 그 똑똑하신 분들이 폭스바겐 쪽으로 인력이 대거 이탈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는 이거는 자동차 회사보다는 이제 실리콘밸리 회사, 네. IT 회사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고위임원일수록 보상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받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이제 그런 항상 이탈의 움직임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메타에도 있었고 뭐 다른 그 IT 기업들의 상당히 우리가 목격이 됐습니다. 예, 예. 자,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어제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지금 쭉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항상 확인하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금융주 상승의 그 배경에는 이런 뭔가 거버넌스 이슈를 계속해서 좀 압박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 그 이제 영상을 뭐 이미 다 찍어서 이제 네. 오늘 편집 제작을 할 텐데 그 제목이 그거예요. 외국인 주식의 순매수 이제 시작이다. 강하게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되게 좋을 건데 크게 보면 매크로한 이슈가 있고 국내 이슈도 있어요. 국내 이슈는 첫 번째 우리 이창원 대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은행주 캠페인이 주주 제한 가기 전에도 7대 은행들이 다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 생각에 한 5년 자본시장 여의도 역사상 가장 큰 이벤트인데 이게 성공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은행주를 많이 사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외국 투자가도 잘 아니까 이것은 성공할 것이다. 이게 큰 변화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뭐 금년에 바닥을 치면 이미 삼성전자 주가는 작년 9월에 바닥을 친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그 한국 주식을 보는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달러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주식의 퍼포먼스를 봐야 되는데 2021년에 10% 빠졌고 작년에 31% 빠져서 2년 사이에 40% 이상 빠져서 이익이 뭐 이제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회복이 된다면 주가 너무 싼 거 아니냐. 그래서 이머징 마켓으로 최근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최근에는 헤지펀드 숏 커버링, 기계 주문 알고 트레이딩인데 큰 돈들은 아직 안 움직였는데 제 생각에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이제 본격화돼서 시장을 좀 좋게 봐야 된다. 이제 그게 결론입니다.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 수급 여건도 좋아지겠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금융주 쪽으로의 수급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관련한 이야기, 주가도 배당도 2배가 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제목은 교수님의 결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왜 금융주가 또 최근에 오르는지도 영상을 통해서 힌트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 채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바일 쇼핑하는 거야? 연금 상품 장바구니 담고 있지. 그런 게 돼? 나무증권이니까. 매수한 다음엔 코스피 지수랑 내 연금 수익률 비교하지. 그런 것도 돼?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이니까. 나무증권 나무랄 데가 없네. 장바구니로 일괄 매수하고 수익률 성과 확인까지.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 나무증권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세요. 대리 불러야지. 천사들이 때리는 1588-2004 불러요. 천사들이 1588의 천사들이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1004.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캐나다 현지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가장
키 포인트는 CPI 발표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CPI 내용인데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월가의 전문가들의 물론 맞고 틀리고 있겠지만 컨센서스라 해서 가운데 값은 정확히 맞췄다는 거죠. 여하튼 너무나 딱 맞추다 보니까 이미 선반영됐다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는 조금 밀리길래 조금 밀리나 했더니 그래도 결국 다시 쭉 밀려 올라가면서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장중에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그나마 3대 지수가 계속 올랐고요. 특히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 역시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나스닥이요. 어찌됐건 작년 7월 이후 어제는 4일 이상은 9월 이후였는데요. 2개월을 더 뒤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닷새째 올라간 건 7월 이후 처음 일단은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미 보셨겠지만 뉴스 보셨겠지만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수치만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헤드라인 CPI 6.5%, 근원 CPI 5.7%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근원 서비스랑 근원 상품만 또 따로 보겠는데요. 서비스는 역시 7%나 올라가면서 약간 숨고리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서비스는 계속 올라가고요. 근원 상품이 2.1% 부스입니다. 부스 2.1% 올라가서 그림으로 보시면 서비스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근원은 상당히 많이 좀 내려가고 있는 거,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또 하나 뜯어보면 주거 비용의 상승세 그 그림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 약간 그 세 번째 정도 나와 있는 건데 약간 숙색 같은 건데요. 완만하게나마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간 적이 없는 것이 되겠고요. 제일 급하게 위에 작년 6월에 40%나 올라갔던 에너지를 비롯해서요. 나머지들은 운송비라고 내면 항공요금비 이런 거 많이 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메디케어도 약간 의료비도 약간씩 상승률이 둔화되는 그 정도의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계란이 엄청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밀가루 이런 거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려간 것은요. 여러 번 저희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여드린 인플레이션 트래커란 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 저도 아침 확인해 봤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것은 우리가 인식하고 못한 거는 스마트폰 가격이랑요. 텔레비전이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그만큼 애플이나 삼성이 비싼 거 제외하고는 많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흥미로운 거가 제가 오늘도 수치가 보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1년 만에 여기 와서 보면 소고기 값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2022년 12월과 2011년 12월을 보면 고기값이죠. 스테이크 이런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 전이 워낙 비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식당 요금 많이 올라간 건 역시 서비스, 임금의 문제였다고 같고 제가 찾아봤더니 베이컨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스테이크 그리고 일반 고기 이런 것들이 좀 가격 그 자체, 그러니까 그 제품화되기 전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내려간 거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CPI 보니까 예상치 부합했는데 왜 시장의 반응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댓글도 있는데 그 보니까 자꾸 뜯는 것 같아요. CPI 네, 그렇죠. 보고 코어 CPI 보고 이번엔 슈퍼코어를 보고. 그렇죠. 네. 어저께 기억하시죠? 그저께 보도했던 JP모건의 예상치 6.4에서 6.5면 한 1.5에서 2% 정도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아쉽지만 그제 이미 선반영된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많이 내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약간 아쉽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저께 저희가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산 거 화면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근원 CPI와 그 서비스가 하나 빠졌는데요. 근원 서비스 CPI 중에서 하우징을 제외한 건데요.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된다 얘기했는데요. 아시다시피 근원 서비스는 7%가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그 하우징을 제외하고는 전월 대비 0.12%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3%. 그래서 어제까지 보여드렸던 건 5.5%랑 11월 4.73%였는데요. 12월에 이게 3%까지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림이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의 결정판은 뭐다?
어제 그제도 보여드렸던 거에 빨간색 기억하시죠? 기대 정책 금리 추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최종 결정판인데 지금 보시면 1월 10일 오늘 날짜잖아요. 미국 시간으로 보면 빨간색 있죠. 네. 어저께 혹시 그림 기억하시는 분은 아니면 어저께 다시 돌려보시면 요 빨간 거가 제일 위에서 약간 붙어 있거나 조금 내려가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훅 내려갔죠 지금요. 1월 12일자가 어제 대비 일주일 대비 한 달 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5% 넘는다고 정책 금리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목소리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2023년 말, 2024년 말 전까지 해서 지금의 당초 예상보다 조금 금리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30년 모기지 금리 그리고 10년물 금리 이런 추이가 지금 조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트를 네네.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것도 아주 명확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 시간 12월 날 오전에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 목요일 날 오전에 발표됐고요. 우리나라 시간 목요일 날 밤에 발표됐는데요. 또 시점부터 해가 급격히 내려갔습니다. 10년물 금리가 확 내려가면서요. 오늘 지금 3.4% 수준까지 3.42, 3.41까지 떨어지거든요. 어저께 3.5. 그저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게 3.78 막 간다는 얘기, 다시 간다는 얘기 했었는데 훅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10년물 금리가요.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지수랑 오늘의 주가랑과 상관없이 이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30년물 모기지 금리도 아직까지 차이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지만 좀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요. 폴 브라더스라는 기업을 투자기관 중립에서 매수 올린 곳이 있었을 때 모기지 금리가 고점을 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서둘러서 얘기하는 감이 분명히 없진 않지만 모기지 금리도 지금 꺾여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도 똑같죠. 훅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반면에 엔화가 지금 최종 승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엔화는 엔달러에 딱 이틀간에 2%가 넘게 엔화가 달러 대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의 어떤 약세가 정말 기조적으로 더 갈지 어떨지는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어제도 확인드렸다시피 상당수는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유로랑 달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도이치방크나 일부 다수는 1.1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은 이제 1.07 정도 되는데요. JP모건은 0.95, 페러티가 다시 깨진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나 여하튼 다수는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엔달러는 지금 이틀 동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가격도 4, 5, 6 최고치를 지금 다시 올라가면서 오늘 거의 장중에 물론 선물이지만 1,900달러 돌파유도 했었고요. 오늘 마지막 가격은 1,893, 94 정도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어제 CPI 발표 그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는 공교롭게도 수많은 한 6분, 7분 정도가 뭐 본인의 워낙 스케줄들을 얘기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기자를 만나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결론은 비슷해요. 결론은 지금 연준의 역할이 아직도 남았다는 톤은 똑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중간중간 디테일은 약간 다릅니다. 연준 인사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이 물론 올해는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목소리 얘기가 궁금해 여기실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패트릭 하커 오늘 제일 먼저 언론에 노출이 된 인물입니다. 두 분이 어떤 얘기하는지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는 패트릭 하커인데요. 올해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다들 일반적이고 금리 더 올라? 몇 번일지 모르지만 몇 차례 더 금리 인상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요. 그러나 작년 11월까지는 75bpc 4번 계속 올렸잖아요. 근데 75bpc 올리던 시대는 지나간 듯이란 표현을 썼어요. 지나간 듯.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의 어떤 관전 포인트에서 보면 다소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반면에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 연방은행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는 약간은 좀 오늘도 역시 호키시의 매파적 발언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CPI 발표는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더 긍정적이죠. 분명히 내려왔으니까요. 그렇지만 5% 이상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분은요. 5% 이상 금리 인상들 빨리 가야 되는 거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견조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인트루이스의 GDP 나오면 4%가 4분기가 나오는데 4% 성장까지 나오는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 이렇게 견조한 성장으로 인해서 리세션 국면은 피할 수 있다라는 근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세션을 우리가 보면 정말 엄청난 리세션이 있고 마일드 리세션인데 이번에 얘기는 기본적으로 마일드 리세션의 가능성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래서 대표에서 마지막에 써놓은 말이 되겠는데요. 그 앞으로요 어떻게 됐건 간에 과거 10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른 뭐 시티뱅크도 그런 얘기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 리만 사태 이후 특히 팬데믹 전후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높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상당 기간 이분 얘기는 quite a while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 기간이라는 썼는데 상당 기간 기존 대비 높은 명목 금리가 일상화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3, 4년 동안 아니 길게 보면 10년 동안의 초저금리 시기는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물론 이게 수준에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 과거의 그런 이거를 그대로 제가 문맥으로 해석을 하면 과거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 특히 성장주들 흔히 말해서 3번, 4번의 성장주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 임플리케이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좀 볼 텐데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 보니까 디즈니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매주 주말에 그 오전 9시에 주말 라이브를 진행하는데요. 내일은 특집으로 월간 미즘이 올해 첫 번째 월간 미즘이랍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배당 투자에 대해서 이런 공격적인 배당 투자 별로 저희가 다룬 적이 없는데요. 오전 10시에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캐릭터처럼 누가 그리신 거죠? 이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저희 팬이 계시는데 팬이 직접 그 이걸 돈 받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되게 잘 그리셨어요. 그때 수건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수건의 표현, 수건에 맞아요. 이 그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없던데. 그래요? 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수건은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네. 예. 디즈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즈니 오늘 두 가지가 이슈가 있었어. 나이키 전 회장 마크 파커라는 분이 신임 회장으로 됐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여기 들어와서 넬슨 펠츠라는 분인데 이사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좀 잘 된다 안 된다 반대가 많은데요. 또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 투자자가 나오면 주가는 좀 반등하는 좀 강한 얘기가 이제 상례인데요. 오늘 여하튼 어찌되었건 디즈니가 오늘 3.6%나 올라가면서 특징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들어서 결국 기가 팩토리의 확장 이슈가 계속 있죠. 어제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텍사스 공장을 확장한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도네시아에 이제 뭐 테슬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예비 토킹을 거의 근접했다. 이런 얘기. 자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여하튼 그런 게 있었는데요. 상해 공장을 확장을 또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역시 블룸버그 빨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블룸버그에서는 정확한 얘기는 지금 그 중국 정부나 테슬라가 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특히 이제 러시아나 중국에서 매번 얘기했던 거가 개인 정보가 노출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운행하는 그 기록을 스타링크 아시잖아요. 인공위성으로 떠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테슬라 측 얘기는 지금 테슬라 자동차는 스타링크에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그런 거를 명목상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하튼 정확한 이름으로 알 수 없다고 공개를 안 한다고 합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약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테슬라는 오늘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고요. 내일부터죠. 그러니까 오늘 밤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밤부터 은행주가 실적을 많이 발표하고 이제 델타항공 비롯해서 항공주가 이제 발표를 시작하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은 다음 주 다다음 주인데요. 4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 예상과 달려 2배 정도로 높여놨어요. 가이던스 자체를요. 그러면서 주당 50센트, 70센트 정도 예상했었는데 이게 2배가 나온다는 얘기하니까 주가는 9%나 급등했고요. 항공주 ETF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급증주가 되겠고요. 네. 다음은 우리 여돈 앵커 기억나세요? 음. 예, 작년에 그 결국은 여돈 앵커의 주주인 버크셔 해수에 밀려갖고 1등한. 안타깝게 이등한. 준우승했잖아요. 안타깝죠. 네네. 안 안타까워요 저는. 안타깝죠. 근데 네. 여하튼 그렇게 왜들 TSM을 얘기하는지 몰랐는데요. 오늘 매출은 약간 부족했고 이익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가이던스도 약간 부족했고요. 얘기하면서 지금 여전히 올해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지만 월가에서 투자가들은 끝까지 문맥을 보니까 하반기, 4분기에는 좋아질 바닥을 치는 거로 얘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해석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오늘 TSM이 6%나 급등했고요. 또나 반도체 ETF, 반도체 애플 SOXX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활용한 3배짜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 하여튼 이게 기본이 되는 거가 SOXX인데요. 오늘 1.2% 오늘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는 5% 이상, 그러니까 5일째 올라가면서 1% 오늘 반등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상향 소식도 좀 있는데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네, 넷플릭스는 아주 오늘 어떤 제프리스에서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린 거 있고요. 오늘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난 작년에 처음 갭 하락했을 때의 가격과 거의 이제 $10 수준은 붙었어요. 아직 갭으로 완전히 회복은 못했는데 그래도 6월 바닥에서 어떤 100%가 올라간 주식입니다. 스타벅스와 더불어서 반등폭이 큰 건데요. 일부에서는 특히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이 먼 미래의 이익을 갖고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상당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5종목을 관심주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 넷플릭스가 딱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까지 정리해봤고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 오전에는 월간 미주미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했고요. 비 오는 금요일이고 미국에서는 좀 무시무시하다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무사하게 시장이 참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네, 저는 여기 계속 있으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왜 있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잠깐 인사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뿅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